자, 이번에 배우실 메뉴는 시저 샐러드인데요. 시저 샐러드는 미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샐러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요리사 시저 카르디니에에서 만들어진 그런 요리인데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요리의 방식이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샐러드에 속하고요. 여기에는 특히 엔초비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는 재료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저 샐러드에 들어가는 재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시저 샐러드의 주재료인 재료인데요. 자, 로메인 레터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로메인 레터스는 이렇게 포기 상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잎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요 파르미지아노 레기아노라고 하는 치즈, 이탈리아 파르마 지방에서 생산이 되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이제 치즈에 속하는데요. 자, 요 치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 마늘, 자, 엔초비, 그 다음에 레몬, 그리고 달걀, 그 다음에 식빵이 제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념으로는 디존 머스터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 디존 머스터드, 그 다음에 카놀라 오일이 300ml,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화이트 와인 식초,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리고 소금과 검은 후추, 자, 재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저 샐러드가요,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요네즈도 직접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저 샐러드에 들어가는 시저 드레싱도 그 마요네즈를 활용해서 만드셔야 되겠고요. 곁들여지는 크루통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하나하나 좀 복잡한 편이고 재료가 좀 많은 편인데 하나하나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할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차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은 이 재료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상추 준비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상추는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먼저 찬물에 담가서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잎상추나, 자, 이렇게 로메인 레터스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잎상추의 형태대로 나오면 그대로 그냥 물에 담가 두시는 게 좋겠는데, 바로 그냥 요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준비를 해가지고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는 썰어서 하셔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요구사항에 뭐 상추를 어떻게 손질을 해라 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 칼이 닿으면은 사실은 칼이 닿은 쪽에 영양소가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찢어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한 입 크기 정도로, 자,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찬물에다가 담가서 미리 준비를 해두도록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포기째로 나올 경우에도 이파리를 하나하나를 떼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떼서 자,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로메인 레터스는 일반 상추에 비해서는 두껍고 좀 조직감이 단단해요. 그래서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샐러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샌드위치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로메인 레터스도 자, 손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기 바라고요. 과거에는 이 로메인 레터스의 속잎만 이용했다 그래요. 속 이파리를 썰지 않고 그대로 작은 이파리만 이용을 해가지고 샐러드로 했는데 아무래도 좀 크기가 커서 먹기가 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다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나온 양은 다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손으로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히 찢어서 담가 두시면은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물기가 머금어지니까 싱싱하게 살아날 수가 있겠죠. 소리도 일반 상추를 이렇게 뜯을 때랑은 굉장히 소리가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 충분히 신선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재료를 하나하나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저 샐러드의 또 핵심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빵인데요. 자, 식빵을 우리가 크루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빵이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이 빵을 비닐봉지 가져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빵을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로 세로 1cm 크기가 되게, 높이도 1cm가 되게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빵의 가장자리 부분은 잘라 주시고요. 보통 빵의 두께가 한 1cm 정도가 되니까 이 두께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썰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cm 폭으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려서 똑같이 1cm, 높이는 1cm가 지금 빵 원래 높이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딱 잘 맞춰 가지고요. 자, 썰어 주시고요. 그냥 빵을 꾹 누르듯이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빵을 이제 구워서 크루통을 만들 건데요. 기름에 튀겨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구울 때는 버터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올리브유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기름을 두르지 않고 또 구울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올리브유가 이제 한 20ml 정도가 나오는데, 많은 양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시저 드레싱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크루통을 굽는데 많은 양의 기름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분량의 절반 정도는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팬을 따끈하게 달궈 주시고요. 달궈진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적당히 둘러주세요. 좀 남겨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둘러주시고, 기름을 두르고 크루통을 굽게 되면은 조금 더 색깔이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색이 좀 빨리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타기도 쉬우니까 그 정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따끈해지면은, 자, 여기다 준비된 빵을 넣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이 골고루 기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살짝 저어주세요. 그래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황금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구워주시는데, 불을 계속 세면은 겉은 타버리고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질 않아서 빵이 색깔은 진한데 눅눅해요. 바삭바삭하지가 않고. 근데 이 크루톤의 생명 중에 또 하나가 아주 바삭한 식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삭한 식감 때문에 크림 스프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시저 샐러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약한 불에서 천천히 빵의 수분이 충분히 마를 수 있도록 구워주시는 게 중요하겠는데, 자,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 불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은근히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어가면서 구우셔야 돼요. 그래야 또 한쪽 면이 타지 않고 구워지겠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저으실 필요는 없어요. 빵이 부서지기도 쉽고 오히려 또 색깔이 빨리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놔두시고 가끔씩만 이렇게 뒤적뒤적 해가면서 이제 구워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올리브유 살짝 바르고 여기다 또 파마산 치즈가루, 아까 파르미지아노 레기아노라고 하는 치즈가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마늘도 살짝 다진 걸 섞어가지고 버무려서 오븐에다 굽습니다. 오븐에 구우면은 시간만 잘 맞춰놓고 온도만 맞춰놓으면은 사실 이렇게 태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또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요. 자, 이제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팬을 흔들어 가면서 구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깔이 먹음직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색이 나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자주 들여다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자주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금방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 구울 때 특별하게 유의를 좀 해주도록 하세요. 이 6면이 다 색이 다 골고루 나올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 시저 샐러드가 시간이 35분짜리 메뉴고 넉넉한 시간을 주는 편은 아니에요.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겠죠. 요걸 올려놓고 다른 작업을 하셔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다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빵이 또 타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기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잘 보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골고루 이제 색깔이 나와서 저는 이거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통 꺼내서 준비를 해놓고 이 달궈진 후라이팬을 그대로 베이컨을 구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빵에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싹 닦아내시고요. 베이컨은 구울 때 기름을 두르지 않고 굽습니다. 이 자체가 기름기가 많죠. 그리고 염분도 많아서 기름을 두르고 구우면 막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끈하게 중불 정도, 중불에서 중약불 정도면 충분해요.
자, 여기다가 베이컨을 붓도록 하겠는데, 자, 삼겹살하고 똑같이 생겼죠? 실제로 베이컨은 돼지고기의 삼겹살 부위를 가지고 훈제를 시켜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아침 식사용으로 먹기도 하고요. 네, 뭐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뭐 각종 요리에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죠. 자, 베이컨은 0.5cm로 구워서 0.5cm로 썰으라고 되어 있는데, 구운 다음에 썰으셔도 되고 또 썰어서 구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편편하게 구운 다음에 써는 게 모양이 더 반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운 다음에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면이 기름이 쭉 빠지고 노릇하게 구워지면 반대쪽을 또 구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래 구울수록 바삭하게 익기는 하지만 너무 딱딱하고 질겨질 수도 있으니까 기름이 좀 쭉 빠지고 연한 갈색이 날 정도로만 구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구워진 베이컨은 아무래도 삼겹살로 만든 거라 기름기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키친타올에 기름기를 빼서 이 좀 느끼한 맛을 좀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말랑말랑한데요. 이게 식으면 조금 더 바삭바삭해지기도 하니까 너무 이 프라이팬 안에서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너무 단단해질 때까지 구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글지글 전체적으로 이제 기름이 다 녹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불을 끄고 베이컨을 굽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키친타올에다가 베이컨을 올려놓고, 자,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렇게 접어서 베이컨에 있는 기름기를 빼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기 빼서 한쪽에다가 준비를 자, 이렇게 해두도록 하시고, 자, 이 다음으로는요, 이제 샐러드 드레싱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드레싱에 일단 필요한 재료의 밑준비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마요네즈를 만들기 전에 다져야 될 재료들, 우리 시저 드레싱에 쓰일 다져야 될 재료들을 준비를 하겠는데, 자, 마늘 먼저 좀 다져서 준비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마늘은 이 끝부분을 살짝 잘라서 얇게 점이세요. 자,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시고, 자, 이거를 또 가늘게 채를 썰어서 옆으로 돌려놓고 썰어주시면 다져지겠죠? 아무래도 엔초비가 들어가서 비린맛이 있기 때문에 이 마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비린맛도 없애주기도 하고요. 서양 요리도 마늘을 많이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생으로 그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늘을 좀 곱게 다져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 우선 다져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바로 엔초비라고 하는 건데요. 서양의 멸치젓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멸치과에 속하는 이 작은 물고기를 자, 이렇게 뼈를 발라가지고 요거를 염장을 해서 올리브유에 재워서 보통 통조림이나 병조림의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요. 아주 냄새나 맛이 우리나라 멸치젓, 소금에 절여놓은 그 통멸치젓하고 거의 똑같은 맛을 줍니다. 자, 요게 이제 시저 드레싱에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겠죠. 과거에 처음에 시저 드레싱이 만들어졌을 땐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것도 엔초비도 이렇게 다져서 잘게 다져주세요. 굉장히 짜요. 너무너무 짜기 때문에 덩어리가 씹히지 않도록, 뭐 살짝은 씹힐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곱게 다져주실수록 전체적으로 드레싱의 맛이 좀 균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곱게 다져서 그릇에 따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레몬즙이 오늘 두루두루 들어가게 되는데요. 레몬이 하나가 이렇게 통째로 나와요. 근데 이 레몬을 가로 방향으로 잘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즙짜기가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자, 이렇게 세로 방향, 외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로 방향으로 길게 썰어서 가운데 자, 이렇게 레몬 그 심, 섬유질은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몬 씨도 미리 제거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레몬 하나를 다 쓸 겁니다.
즙을 미리 짜놓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레몬즙을 좀 미리 짜두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레몬즙을 짤 때는 양 끝을 또 잘라서 손으로 짜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고, 레몬즙이 여기저기 오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짜서 준비를 해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 사람한테 튀지 않도록 손으로 가려서 최대한 짜주세요. 근데 이거 이렇게 짜놓고 또 잘못해서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좀 겁나시는 분들은 미리 짜놓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손질만 해놓고 드레싱 만들 때 레몬즙을 뿌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레몬 하나에서 이 정도의 레몬즙이 나왔어요. 여기에 씨앗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남은 씨앗도 마저 제거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레몬즙 따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앤초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자, 마지막으로 밑 준비할 것 중에서 파르미지아노 레기아노 치즈를 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마치 요게 이제 이 조직감이요. 빨래피노 같은 느낌. 굉장히 단단해요. 치즈 중에서 수분의 함량이 가장 적은 치즈로 알려져 있는데, 이탈리아의 파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이 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치즈인데요. 이 치즈가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째로도 판매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보통 가루를 내가지고 동그란 통에 넣어서 판매를 하죠. 그래서 피자를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파스타 먹을 때 위에 뿌려서 먹는 그 치즈가 이건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강판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치즈 그레이터라 그래서, 그레이터라는 게 강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치즈 전용 그레이터인데, 이거를 꼭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강판, 플라스틱 강판도 괜찮으니까 그런 걸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다 갈지는 말고요. 나중에 샐러드 위에요, 이걸 또 뿌리기도 하기 때문에 다 갈지 말고, 자, 일부만 갈아서, 요거는 이제 시저 드레싱에 이 치즈 가루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일부 좀 갈아서 준비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또 남겨서 준비를 해 두도록 하고, 치즈 가루는 가루대로 또 따로 준비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의 밑 준비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요네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마요네즈는 오늘 만드는 시저 드레싱의 모체 드레싱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샐러드의 옷이에요. 그래서 샐러드에 가볍게 입혀주는 느낌으로 만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우선은 이 마요네즈를 만들 때 주의하실 점은 분리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분리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달걀이 2개가 나오는데요. 자, 이 달걀이 2개가 되면은 마요네즈를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흰자는 오늘 쓰지 않을 거고요. 달걀의 노른자만 이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달걀의 노른자만 쓰는 이유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질이 들어있어요. 이 레시틴이 유화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자, 이 알끈은 꼭 제거를 해주세요. 알끈은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자, 노른자만 분리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 달걀이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요네즈를 만들 때 그릇이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자, 이렇게 젖은 행주 깔아놓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깔아서 움직이지 않게 안정감 있게 해두시고요. 이 볼이 지나치게 크면은 많이 크게 저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팔도 아프고 또 이렇게 젓다가 분리되기가 쉬워요.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크지 않은 그릇을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 거품기가 크다 그러면은 그릇이 커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거품기일 경우에는 알맞은 크기의 볼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볼이 안쪽이 둥글어야지 이렇게 각이 졌다든지 홈이 패였다든지 그러면은 만들기가 힘듭니다. 안에가 좀 둥근 그런 이제 볼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스테인리스 볼은 이제 보통은 이 거품기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게 많기 때문에 서로 긁혀가지고 약간 금속 맛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서로 재질이 다른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달걀 노른자에다가 먼저 여기다가 디존 머스터드를 좀 넣어줄 건데요.
자, 요게 한 10g 정도 나오니까요. 한 5g 정도는 마요네즈를 만들 때 한 작은술 정도 넣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분량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머스터드를 잘 섞어서 넣어주시고요. 저을 때 중요한 건 한쪽 방향으로 저으셔야 돼요.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풀려버려요, 유화가. 그래서 한쪽 방향,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상관이 없겠고요. 자, 요 카놀라 유가 뭐냐면은 유채씨의 기름이에요. 유채꽃 잘 아시죠? 그 씨앗의 기름을 짠 건데, 이 카놀라 유를 꼭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그냥 일반 식용유를 쓰시면 좋겠고, 올리브유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카놀라유를 사러 가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시험에서는 카놀라유가 나오니까 하는데 특별하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300ml를 다 이용을 하셔서 마요네즈의 분량을 아주 많이 만들어 내셔야 돼요. 왜냐면 완성을 해서 마요네즈를 100g을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저 드레싱도 완성한 걸 100g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저 샐러드에 시저 드레싱을 또 버무려서 내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모체 소스가 되는 마요네즈의 양을, 이 양을 다 이용을 해서 만드셔야 되겠죠. 자, 조금씩 넣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풀려요. 유화가 풀리기 때문에. 자, 그릇의 벽면을 따라서 조금씩, 자, 조금씩 빠른 속도로 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계량컵을 이용을 하시면은 계량컵 한쪽 끝이 이렇게 약간 어때요? 뾰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서 따르기가 좋습니다. 처음에만 조심을 하세요. 처음에는 좀 조심하시고, 나중에 점점 하다 보면은 이제 유화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기름의 양을 좀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씩 한 작은술 정도씩 처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조금씩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점점 이 기름이 들어갈수록 분량이 많아지면서 농도는 유화가 잘 진행이 되면 뻑뻑해지고요. 유화가 잘못되면은 마요네즈가 풀려가지고 묽어져요. 뻑뻑해지는 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마요네즈가 성공을 해야 오늘의 이 시저 샐러드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 젓는 거 잊지 마시고, 이때 저을 때 너무 팔에다 힘을 많이 주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몇 번 젓지 않고 이 팔이 아파가지고 더 젓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팔에 힘을 빼시고 손목으로 까딱까딱 해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어때요? 지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굉장히 뻑뻑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유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의 양을 조금씩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작은술씩 넣던 걸 이번에는 조금 더 한 큰술 가까운 양씩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점점 굉장히 뻑뻑해지고 있어요. 너무 뻑뻑해서 이렇게 젓기가 조금 힘들다 할 때는요, 화이트 와인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면 묽어져요. 자,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은 묽어지고 빛깔도 좀 하얘지죠. 젓는 거를 멈추시면 안 돼요. 손은 바꾸셔도 되지만 손을 바꾸더라도 젓는 방향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유화가 안정되고 있어요. 달걀 노른자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좀 유화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달걀 노른자가 2개씩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 기름의 양만 조절을 잘 하시고 속도만 조절을 잘 하시면은 그렇게 이게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요. 자, 이렇게 점점 뻑뻑해지고요. 저도 이제 팔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제가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넣었는데도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방심해서 확 기름을 쏟아버리면은 한순간에 갑자기 확 풀려버리니까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또 레몬즙도 조금씩 넣어주면서 농도 좀 맞춰주시고요. 자, 남은 기름을 다 쓰셔야 돼요. 자, 아주 뻑뻑해졌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 먹는 마요네즈보다는 약간 묽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300ml의 기름이 이제 다 들어갔어요. 자, 완전히 한 방울도 이제 안 남기고 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잘 저어서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소금, 자,
자, 소금 너무 짜지 않게 일단은 양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 후추도 살짝 넣어서 양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몬 주스도 우리가 아까 짜놓은 레몬즙 있죠? 다 넣지 마시고 시저 드레싱에 들어갈 게 남아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절반 정도 분량을 남겨주시고 마요네즈를 마무리를 하세요. 자, 이때 간을 너무 세게 해버리시면 여기다가 또 우리가 엔초비도 넣고 해서 시저 드레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짜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양을 좀 조절을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가 일단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 마요네즈를 100ml를 따로 옮겨서 담아 놓으셔야 돼요.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0g이죠. 100g이 어느 정도 양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100ml 정도 맞추시면 돼요. 반 컵보다 조금 넉넉하게, 모자라면 안 되고 실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분량을 잘 모르시겠으면 반 컵보다는 조금만 여유 있게 한 3분의 2컵 정도 넉넉하게 담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여기다가 넉넉하게 자, 이렇게 마요네즈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판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화되어 있는 마요네즈보다는 약간 부드럽지만 훨씬 고소하게 맛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만들어서 마요네즈 드레싱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남은 재료를 가지고, 이 남은 마요네즈를 가지고 이제 시저 드레싱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시저 드레싱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을 자,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진 마늘이 준비가 됐죠?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진 엔초비. 자, 그 다음에 남겨놓은 올리브유. 그리고, 자, 이 갈아 넣은 치즈가루. 파미지아노, 레기아노, 치즈. 그 다음에 검은 후추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소금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이트 와인 식초. 자, 그 다음에 레몬 주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준비를 하시고, 자,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넣어서 시저 드레싱을 좀 넉넉한 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남은 디jon 머스터드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넣어가지고 자, 시저 드레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시저 드레싱도 완성이 되었고 마요네즈 드레싱도 당연히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시저 샐러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물에 담가가지고요 샐러드가 싱싱해졌는데요. 자, 이렇게 체에다가 받쳐 놓을게요. 자, 이렇게 받쳐 놓고 이러고 나서도 물기가 조금 남아있죠? 물기가 남아있으면은 드레싱이 굉장히 묽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맛이 없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쓰기 전에 물을 좀 털어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른 면포에다가 놓고 자, 이렇게 물기를 살살 채소가 상하지 않게 물기를 살살 털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드레싱에다가 재료들을 이제 넣고 버무려야 되는데 자, 큰 볼에다가 하세요. 볼이 커야지 골고루 드레싱이 잘 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구워놨던 베이컨도 0.5cm 두께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0.5가 아니라요 그냥 나온 폭대로 해서 자, 0.5cm 크기로 자, 이렇게 썰어서 한쪽에다가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물기를 뺀 샐러드 채소, 자, 로메인 레터스에다가 자, 남은 드레싱이 양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오늘 정량대로 했더니 이걸 여기다 다 넣으실 필요는 없죠. 어우러질 수 있는 정도의 양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지 않게 가볍게, 모자라면 또 넣으시면 되니까 가볍게 넣으시고 자, 이렇게 양손으로 가볍게 자, 이때 크루통도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 구운 것도 절반 정도 자, 크루통도 절반 정도를 넣어서 버무려 주시고 자, 내기 직전에 버무리셔야지 미리 버무려 놓으시면 안 돼요. 자, 골고루 전체적으로 샐러드의 드레싱이 이 로메인 레터스에 골고루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너무 두꺼운 옷을 입히시면 안 돼요. 자, 손으로 하지 마시고 가볍게 자, 이렇게 묻을 정도로 버무려졌으면 자,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해 보이게 내기 직전에. 자,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남은 재료들을 위에다가 가볍게 얹어 보도록 할게요. 골고루 안 버무려질 경우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홍색 베이컨도 군데군데, 그 다음에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크루통도 군데군데 골고루 뿌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재료가 로메인 레터스라는 걸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싱싱해 보이게 담아주시고, 자, 마지막에 여기다가 자, 아까 남겨놓았던 자, 파르미지아노 레기아노 치즈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갈아서 윗면에 골고루 자,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샐러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저 샐러드 완성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저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샐러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메뉴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저 샐러드는 마요네즈를 직접 만들어서 또 시저 드레싱을 또 직접 만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불을 쓰는 과정을 먼저, 그래서 크루통, 그 다음에 베이컨을 먼저 구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부터 차분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요네즈를 만드실 때는 나온 카놀라유를 다 사용을 하셔야지 정량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정말 한 작은술 분량 정도로 기름을 조금씩 넣으면서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카놀라유가 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마요네즈가 완성이 되면은 거기다가 또 시저 드레싱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 섞어 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100g 정도, 100g이면은 반컵 조금 넘는 정도, 양이 부족하면은 실격 사유가 돼요. 많이 내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울을 가져가서 계량을 하실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량컵으로 반컵이 넘는 양의 마요네즈를 먼저 담아 놓으시고, 나머지 마요네즈에다가 이제 엔초비, 그 다음에 치즈가루,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나오는 부재료들, 마늘이라든지 올리브유라든지 또 디존 머스터드라든지 그런 부재료들을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시저 드레싱을 완성을 하시고요. 또 완성된 시저 드레싱에다가 준비된 채소를 다 넣어가지고 버무리시면 안 되겠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100g을 제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요네즈처럼 비슷한 양으로 먼저 담아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량도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내시면 되겠어요. 자, 샐러드의 생명은 무엇보다 신선함입니다. 미리 버무려서 완성을 일찍 했다고 미리 완성을 하시면 다른 요리 한 가지를 완성을 하는 동안에 금방 물이 생기고 시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레싱 미리 준비하시고 채소는 신선한 상태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 드레싱에다 버무려서 내시는 거는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기 직전에 하셔야지만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파르미지아노 레기아노 치즈를 갈아서 위에다 뿌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풍미가 가득한 시저 샐러드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